캐나다의 나하니 국립공원은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산림지대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이 광대한 공원은 유황천과 장엄하고 아름다운 협곡, 그리고 웅장한 버지니아 폭포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과 학자, 연구자들이 이 땅을 찾는 것은 결코 그 때문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불길한 장소 중 한 곳에 관한 수수께끼를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흥미진진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도록 할까요? 머리 없는 자의 계곡 전설, 시작. 1898년에 캐나다의 마을 포트 리어드의 술집에 원주민인 인디언의 슬레이 미족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이 좋은 값에 팔린 것을 자축하면서 사우스 나하니 근처 타이가에서 사금을 캘 수 있다는 정보를 함께 마시던 사람들에게 떠들어댔습니다. 그해 현지의 금광 채굴자들이 금광을 찾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지만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바위 사이에 목이 잘린 그들의 해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은 이 계곡에서 있었던 첫 실종자 사건으로 공적인 문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등장인물은 맥클레오드 형제예요. 1905년에 그들은 부자인 인디언에게 들은 수수께끼 같은 장소에 금을 채굴하기 위해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가보기로 하죠. 도중에 그들은 얕은 강 근처에서 금을 채굴하고 있는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더 분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며칠 후 마침내 행운이 찾아와 그들은 개울에서 사금을 채취할 수 있었고 서둘러 되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뗏목이 소용돌이에 휩쓸려 전리품도 나머지 식량도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맥클레오드 형제는 기적적으로 작은 금 조각을 몇 개 찾아냈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새로운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또한 그 여행에는 경험이 풍부한 광산 엔지니어 로버트 위어가 동행자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버리죠. 그 후 그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3년 후에 같은 맥클레오드 가문의 젊은이인 엘버트와 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형제를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종되었던 2명의 해골이 옷과 몸에 지니고 있던 부적의 일부와 함께 사우스 나하니의 상류에서 발견됩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위해가 가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동행한 엔지니어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가설 중 하나는 돈의 분배금이 원인이 되어 로버트 위어가 맥클레오드 형제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도망친 광산 엔지니어를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위어가 근처 마을에서 금을 팔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후 머리에 총탄을 맞은 위어의 시체가 발견되었어요.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로버트 위어가 타이가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동료를 죽였고 그 후 자살했다는 소문이 오랫동안 돌았습니다. 그 후로도 맥클레오드 형제가 손에 넣었던 돈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는 미해결인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하니 계곡의 다음 희생자는 스웨덴인 금채굴자인 조르겐손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그는 1913년에 우연히 금광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을 친구에게 전하기 위해 심부름꾼을 보냈지만 조르겐손 자신은 일을 하기 위해 그곳에 남았어요. 친구들이 그의 야영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던 것은 불을 뗀 흔적과 버려진 무기뿐이었습니다. 조르겐손의 시신은 몇 년 후 과거 야영지가 있던 곳 근처에서 사냥꾼이 발견했습니다. 그 해골은 목이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온갖 설이 돌았고 그가 숲에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 금을 빼앗기고 살해당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1921년부터 1936년까지 존 오브라이언, 앵거스 홀, 필 파워, 윌리엄 에피어, 조셉 마잘랜드 같은 사람들이 목 없는 남자의 계곡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목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쯤 지나 사냥꾼 홈베르크가 잠적했고
1945년에는 셰바흐라는 경찰관이 이 계곡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몇몇 증언에 의하면 겁없이 그곳을 찾은 금광채굴자들이 살아서 발견된 경우도 드물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배고픔에 방향 감각을 잃고 자력으로는 협곡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죽음의 계곡숲을 헤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가설. 이 사건을 조사한 사람들의 흥미를 끈 것은 목이 잘린 시체 근처에 소지품과 금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희생자가 잔인한 강도단의 손에 걸려 죽었다는 설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금채굴자들이 죽은 것은 미지의 인디언 부족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부족이 의식으로 이 골짜기의 평온을 어지럽힌 자들의 목을 베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이비 과학의 신봉자들의 대부분은 금채굴자들이 현지에 종종 나타나는 눈의 남자인 사스쿼치와 조우한 후에 죽었다는 설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1962년에 이 위험한 장소로 향하는 최초의 탐험대가 블레이크 맥켄지 교수에 의해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마저 실종되어 헬리콥터로 수색해도 발견되지 않게 되었어요. 그 후 맥켄지 팀의 발자취를 따라 오빌 웹과 토마스 펍이 탐험을 떠났지만 그들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고 말았죠. 1965년 가을에는 스웨덴과 독일에서 온 국제원정대가 나하니 공원 계곡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의 소식은 지금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학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헬기를 타고 계곡으로 가던 수색대마저 소식이 끊긴 일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그 진상도 의문에 쌓인 채입니다. 유일한 생존자들. 1972년 여름에 대규모 탐험대가 목 없는 자의 계곡의 수수께끼를 해명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모험가인 피네스 대위가 의지를 가지고 팀의 리더를 맡았고 팀의 참가자로는 자원봉사자나 에든버러의 젊고 용감한 병사들, 그리고 영국의 텔레비전 카메라맨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과학적 조사를 위해 고무보트로 강을 내려가 나하니 공원과 버지니아 계곡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탐험대에게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장비가 지급되었고 루트는 면밀하게 검토되었어요. 어렵고 위험한 강가 탐험 후 탐험가들의 기억에 남은 것은 나하니 뷰티의 마을에서 인디언과 만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인디언은 탄압을 받아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 문화의 대부분을 잃고 있었습니다. 탐험대에 눈에 띈 것은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완전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행에서 다음으로 주목되어진 것은 악마의 소용돌이였어요. 이곳은 협곡에서 경치 영화를 촬영하던 독일 카메라맨이 1963년에 사망한 곳입니다. 협곡 한가운데에 있는 소용돌이는 섬뜩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으로 된 바위가 아래까지 이어져 소나무 숲이 절벽에서 뻗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협곡에서 나온 곳에서 탐험대는 안에 메모가 담긴 오래된 유리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미국 소형선 승무원이 이곳에 표착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승무원의 그 후 소식에 대해서는 메모에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폭포를 지나 협곡으로 둘러싸인 다음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나자 불길한 목 없는 자의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낮에도 어두침침해서 탐험대는 그 장소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조명탄을 발사해야 했습니다. 이 탐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 탐험대의 멤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버지니아 계곡에서 들리는 소리를 향해 나아갔고 그 후 지옥문의 위험한 소용돌이를 통과해 밴쿠버에 도착하자 성대하게 환영을 받았답니다. 어쩌면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과학적인 조사를 위해 이 계곡에 갔기 때문이 아닐까요? 1970년에서 80년대 계곡 조사. 1970년대 말에 이 괴기한 현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미국의 이상현상 연구가 행크 모티머였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고 건장한 사람들 무리가 만반의 장비를 갖추고 계곡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이 일행 중 몇몇은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고 다른 사람들은 수수께끼의 협곡을 향했습니다. 그들은 무선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녁 무렵 무선기사 레이 윌슨이 뚝뚝 끊기는 목소리로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캠프 통신사에게 보고해왔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바위에서 허공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행이 다시 무선 호출에 응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곧 무장한 군부대가 탐험대 베이스 캠프에 찾아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한 사건으로 수색대는 떨릴 정도의 공포를 맛보았습니다. 5일 후 탐험대 참가자 중 한 명의 시체가 목이 잘린 채 발견된 것이죠. 이러한 의문의 실종 사건 때문에 이 악명 높은 땅을 탐험하려는 사람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0년이 되었습니다. 이 해에 독일 잡지 슈피겔의 저널리스트들이 이 계곡으로 가는 여행을 기획하고 그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의 본격적인 서바이벌 기술을 습득한 미국의 특수부대 출신들이 이 땅을 한 달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3일 후 이 부대원들로부터 무선으로 주변이 기묘한 안개로 뒤덮여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구조대가 그들을 수색하러 갔지만 이 구조대마저도 무선으로 응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990년 초에는 소규모의 학생 그룹이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자신감 넘치는 젊은이들 또한 이 계곡의 희생자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국제팀에 의한 1997년의 탐험. 이 계곡이 불러일으키는 공포는 거의 미신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새로운 국제팀 탐험대가 몇 달이라는 긴 준비 기간을 거쳐 수수께끼에 쌓인 나하니 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탐험대는 장갑차나 촬영 및 통신용 최신 기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탐험대는 이틀 동안 이 스산한 장소를 둘러보았답니다. 처음에는 계곡은 평화 그 자체로 아무런 기척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3일째가 저물어갈 무렵 탐험대로부터 연락이 있었는데요. 안개 발생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군이 출동해 수색에 나서 주변을 자세히 찾아보았지만 장갑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국제적인 탐험대도 불길한 목 없는 자의 계곡에 삼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현대의 가설. 그 후 등산가나 여행자가 가끔 나하니 공원의 협곡을 헤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2000년에 이 계곡에서 눈의 남자를 목격했는데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털복숭이 거인은 바위에 갈라진 틈 한 곳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재 현실적인 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실종자들이 모두 강도에게 습격당한 희생자였다는 설로 강도들이 숲에서 금 채굴자들을 기다리다 금을 훔치고 시체를 던져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한 것은 범죄에 일정한 패턴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상 시체에 머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범인은 채굴자들의 소지품에는 관심이 없었던 듯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런 강도단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그 일당 중 누군가는 발견되었을 법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설에서는 우호적이지 않은 인디언 부족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야만적인 부족들이 그들이 태어난 땅에서 금을 찾아 헤매던 외지인의 목을 베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설도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탐험대가 금 채굴 광부였던 것은 아닌데다 그런 부족이 있다면 오래전에 발견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짙은 안개나 밖으로 나온 허공에 대한 기묘한 보고가 들어온 후에 탐험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가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계곡 어딘가에 다른 세계로 통하는 비밀 터널이 존재한다는 흥미롭고 사이비 과학적인 가설도 있습니다. 즉 탐험가들이 평행 우주 속으로 들어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은 수백 명의 관광객이 나하니 국립공원을 찾고 있지만 사람들은 불길한 목 없는 자의 계곡을 두려워해서 그곳까지 내려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장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사람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나하니 공원 계곡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새로운 탐험대의 임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로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